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논밭에 버섯이나 곤충을 키우는 건물을 짓고 나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발전 허가도 쉽고 발전 보조금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 10곳 가운데 한 곳은 실제로 농작물은 키우지 않고 태양광 발전만 노린 위장시설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나금동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농촌마을 농지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있습니다. 버섯 재배사로 허가받은 뒤 태양광 발전만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버섯을 키우는 것처럼 통나무들이 보이기는 해도 버섯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버섯도 안 해. 다 거짓말이야, 그거. 그래가지고 참 답답해요. 나중에는 농민들 어떻게 못 먹고 살으라고 그런 것만 다 지어놓고. 전기줄 그거 늘리는 것부터도 참 불편해요. 그 전기줄 늘어진 거 안 봤어요? 농사를 지어야지 어째서 농지에다가 그런 것을 다 싸망천지다 내주고서 나는 그거 여기 지역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나도 모르고 전부 외지인이 다 돌아가지고 그런 거 다 해서 만들고. 전북에서 버섯 재배 등 영농시설로 허가받은 뒤 태양광 발전을 하는 곳은 1024곳. 전라북도가 지난해 11월 점검했는데 107곳이 부적합 의심, 23곳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2.6%가 실제로는 영농은 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만 하는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문제는 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농사를 짓는지 의심스러운 곳이 있다는 점입니다. 코앞에 민가가 있을 정도로 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한 태양광 발전 시설. 버섯 재배사 위에 올린 건데 땅에는 자풀만 무성하고 안에는 통나무 몇 개만 들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 한 적이 없지. 지금 그대로 입안 있을 뿐이지. 실제로 뭐 사람들이 다니면서 버섯을 갖다 판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지. 아예 생산 안 하는데 무슨 버섯을 팔아. 행정당국은 눈으로 훑어보고 사업자 의견만 듣고 재배 실적 등은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검합니다. 불법 의심 시설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때는 이제 뭐 가서 이제 눈으로 보고 그 정도밖에 없었죠. 어느 정도 뭐 수확이 돼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기준도 없어요. 조사하는 사람 그 나름대로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태양광 발전을 노린 영농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임실의 하수도 정비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규정에 맞지 않게 보관되면서 주민들이 먼지 날림 같은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요. 임실군이 뒤늦게 공사업체에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임실의 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현장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바로 옆에 폐 아스팔트와 폐 콘크리트가 뒤섞여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50m 떨어진 곳에도 각종 건설 폐기물이 널려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나눠 보관하고 먼지가 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폐기물을 저희가 뭐 들어왔을 때 매일매일 이렇게 덮고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은 좀 있다고 봐야겠죠.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인근 마을에 하수도 교체 공사가 시작된 뒤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을 때는 80톤 가까이 쌓인다면서 먼지가 날리는 피해를 호소하며 침출수 유출 우려도 제기합니다. 가장 심각한 게 먼지죠, 먼지. 그 먼지가 그대로 다 마시니까 농작물에도 그게 쌓이고. 취재가 시작되자 임실군은 폐기물을 치우고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라며 시공업체에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치하도록 시행했고 앞으로 오염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 사전에 현지를 나가서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강과 환경 오염에 직결되는 폐기물 보관 처리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분양률이 50%를 넘어야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분양률이 50%를 넘어섰지만 농식품부는 기업 유치에 집중할 때라며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에 조성공사가 끝난 국가식품 클러스터입니다. 지금까지 식품 관련 업체와 연구소 등 모두 93곳을 유치했습니다. 전체 면적 115만 8천 제곱미터 가운데
62만 2천 제곱미터를 분양해 53.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7개 기업을 더 유치해 11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분양률은 60%에 이를 전망입니다. 분양률이 올라가면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2단계 사업과 배후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그동안 국가식품 클러스터 분양률이 50%를 넘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분양률이 50%가 넘었는데도 기업 유치에 집중할 때라며 2단계 사업과 배후도시 조성을 추진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사업은 없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2단계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익산시는 농식품부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북도와 1단계 역량 강화 및 2단계 확장 타당성 등을 위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밀어붙이기에 나선 익산시가 농식품부를 설득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배후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얻어낼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되고 20년 이상 방치된 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주에서는 15곳이 공원에서 해제되는데요. 이곳의 난개발을 막고 당초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매입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을 외면하자 전주시가 빚을 내서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송창경 기자입니다. 전주 하가지구 옆에 있는 가련산 공원입니다. 1966년에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방치됐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7월에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한때 LH에서 전체 부지의 30%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거의 3m 산장만들한테 물어봤더니 취소가 됐다는 거야. 완전히. 그러려면 지금 시작할 판인데 안 하잖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전주에서 해제되는 공원은 모두 15곳. 면적은 전북 혁신도시보다 1.5배 큰 1,447만 제곱미터 이릅니다. 이들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3,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했던 정부의 지원이 사실상 무산되고 도시공원 해제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전주시가 결국 빚을 내 부지 일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00억 원 등 5년 동안 1,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지방채가 1,3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빚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단기간에 그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서 개발 가능 지역에 한해서 일단 매년 한 300억 정도 해서 5년간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4.15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라도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기대한 대로 될지 알 수 없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방과 후 교육이라고 하면 흔히 학기 중에 학교에서만 하는 걸로 생각하실 텐데요. 요즘은 대학 등 지역사회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1년 내내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잘 못하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잘하나 못하나 한번 봐줄게요. 시작. 전주의 한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실. 성인들만 교육하는 이곳에 방학 중인 초등학생들이 스피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과 대학이 손을 잡고 진행하는 방과 후 교육입니다. 방학 때 집에서 놀는 것보다 여기에서 발표를 기르는 게 더 좋아요.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미술 심리 교육이 한창입니다. 여행을 가면서 가지고 갈 물건을 잡지에서 찾아 도화지에 오려붙이면서 상상력과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보기 힘든 색다른 수업 방식입니다. 이거는 잘한다고 못한다고 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해서 자기가 막 잘했다고 인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전북교육청이 이처럼 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의 교육 기반을 활용해
1년 내내 운영하는 방과후 마을학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지역사회 일자리도 창출하는 상생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국한되어 있던 교육을 모두가 함께한다. 지역 주민과 마을 주민과 학부모가 함께한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180여 지역사회 기관과 방과후 마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들마다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백제 무왕의 도시라는 역사적 사실을 집중 홍보해 나가기로 했고 순창구는 오픈형 관광버스를 투입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익산박물관 개관과 세계유산도시 지정을 계기로 무왕의 도시 관광 마케팅에 나섭니다. 전국 주요 역의 익산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익산 지역 10개 박물관의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순창 지역 주요 관광 코스에 뒷좌석이 열린 하이 오픈탑 시티투어 버스가 투입됩니다. 순창구는 섬진강과 메타 세콰이어길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새로운 느낌과 시각으로 순창의 사계를 느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순창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남원 평야지인 수지, 송동, 금지를 중심으로 쌈채소 생산이 한창입니다. 남원 지역은 겨울에는 평야, 여름에는 운봉, 아영 등 고랭지에서 쌈채소를 생산해 300억 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상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 환경 개선 및 고온기 피해 경감 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선박 운항이 크게 늘어나는 설 연휴를 전후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책이 시행됩니다. 부안 해양경찰서는 유도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여객선 주요 항로에는 경비 함정을 집중 배치해 긴급 대응 태세를 24시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늘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64, 반대 109, 기권 1, 무효 4로 통과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북 출신 7번째 총리가 됐습니다.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다만 기압불의 영향으로 서해야 되는 낮까지 눈이나 빗방울이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5도, 진안 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전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들이 계속되겠고 일요일에는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